저녁 식사를 하고 있고요. 요즘 저녁을 두부로 먹는데 김치랑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마트에 가는 길에 반찬 가게가 있지 뭐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궁채나물이랑 오징어 도라지 무침 그리고 더덕 양념 저거 그래서 까서 먹는데 맛있네요. 갑자기 저는 그 망상을 많이 하거든요. 뭔가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상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들이랑 음식의 기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상상으로 말하고 있다 보니까 어릴 때 생각을 가지고 있던 기호에서 크게 변한 게 없더라고요. 이것도 다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어릴 때라고 하면 초등학생 혹은 그 전후 그때 좋아하던 것들이거든요. 나물, 도라지 그리고 막 이런 무침 이런 거. 두부는 생으로. 저 부침 별로 안 좋아해요.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가치관이나 사고 방식은 조금 달라는 점이 있는데 어떠한 걸 이제 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습득하고 체득한 것이 많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천성, 기본적인 베이스 생각 이런 것도 사실은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달라진 게 없다가 뭐 좋고 나쁘다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은 크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경험을 하면서 자아가 형성되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미 애진작에 그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거지. 근데 DNA에 선호하는 음식, 사고 방식 그래서 천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바뀌지 않는 그 무언가. 그래서 성장한다는 건 우리가 뭔가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건 뭐 정말 트라우마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걸로 완전히 달라진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경우로 생각했을 때 내가 변했다고 느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 스스로 어떤 식으로 다루고 남들에게 어떤 면을 보여주는가. 그러니까 사회화가 되는 거죠. 사회화가 된 거고 뭐랄까 남들과 그걸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그리고 어릴 때에도 난 늘 이런 생각을 했거든. 초등학생 때에도 항상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했고 늘 관찰하고 이런 게 아닐까? 저런 게 아닐까? 이런 건가? 우리의 존재는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어떤 게 결핍이 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근데 그때는 좀 섣부르게 판단하는 게 있었지. 섣부르게 이제 결론을 짓는 거. 그럼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확신을 어릴 때 너무 일찍 데이터 없이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실패나 뭔가 잘못된 경험들이 생기는 거고 하지만 그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같은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돌아봤을 때 나라는 사람이 변했냐라고 느끼면 저는 항상 잘 모르겠고 별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에 비해서 내가 많이 변했는가 하면 변했다. 하지만 나라는 인간은 크게 또 다를 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도 그런지 궁금하고
다른 사람도 그러는가 궁금하고, 난 항상 이런 걸 나누고 싶고, 그런 경험과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얘기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밥 먹다 말고 카메라를 켰고요. 양념 반찬이 굉장히 맛있네. 너무 짜지도 달지도 않아서. 항상 느껴. 그리고 저는 항상 어른이 되는 건 나 자신을 더 잘 다루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어른이 돼가는 것은 나 자신을 더 잘 다루게 되는 거, 그게 약간 성숙해지는 거라고 비슷한 결이라고 느껴요. 나라는 인간을 내 감정 솔직히 맞춰주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 비위 맞추는 것보다 나 비위 맞추는 게 제일 힘들어. 그렇지 않나요, 사실? 막 그 호르몬 혹은 뭐 내가 원치 않는 기분 나쁨, 어떤 혼란과 혼동, 그거 다루고 맞춰주는 게 사실 제일 힘들거든. 그거 달래는 게. 그래서 저는 나를 잘 다루게 되는 것이 어른이 되는 거라 생각하고, 슬슬 이제 작년 말 즈음부터 그런 걸 좀 느끼고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운 일이고, 왜냐면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늘 노력을 하죠. 왜냐면 나 자신을 위해서라고 생각해, 그 모든 것들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럴 거고, 나의 그 사소한 과정들이 사실을 다 나의 행복을 빌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래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면은, 저는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나 하나를 정복하는 거거든요.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맥락하고도 비슷한데, 그게 절대 안 될 것 같거든. 죽기 전까지 나를 정복하는 거 나는 못할 것 같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하고는 있어요. 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많은 것들, 그러니까 얻는다에 가진다는 게 아니라, 뭔가 사고와 상상과 경험과 감정들의 많은 깊이와 색깔을 겪고 싶다는 그런 강한 욕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의 어떤 목표고, 나 하나를 정복하는 거. 근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왜 그 목표를 가지냐 하면, 사람은 저도 이제 사회활동에 관심이 많고 그런 걸 많이 해왔고, 내가 불이익을 겪으면 누군가도 이걸 겪겠구나라고 거의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내가 이게 불편하면 누군가도 이게 불편한 사람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결국 나 자신밖에 알 수 없는 거야.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없거든요. 느끼는 것 같지, 내가 아는 것 같지, 하지만 아니거든. 그걸 똑같이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없거든.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해도. 라고 저는 생각해요. 뭔가 엠파스나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그거는 사실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살면서 가질 수 있는 온전한 것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 나에게 이 게임을 딱 켰는데 강제로 켜졌어. 부팅됐는데 주어진 아이템이 이것뿐이야. 이 뇌, 이 마인드, 이 바디. 그래서 이 내구도를 잘 관리해가면서 살아야 하는 거고, 이제 게임 오버가 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하고 경험하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게 또 재미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서 사실 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갖게 된 거고, 여기서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는 과정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여기거든요. 약간 과장을 하면. 인간이 누군가를 100% 이해하는 건 사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가치 있고 다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고맙게 여겨야 하는 거고, 고마운 거고, 그런 거겠죠.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노력을 해주는 거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그러하고.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인간이 하는 대단한 일이라고 했을 때 저는 자신이 할 수 없는 무언가를 도전하고 계속 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떤 가치 있는 대단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상당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알고 있는 거랑 하냐 안 하냐는 또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갈래로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적인 타인이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문학적인 것도 뭔가 자꾸 표현을 하고, 내가 경험하지 않은 컨디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과 똑같이 그들의 경험, 나의 경험을 공유하고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누구를 돕는다고 여기기보다는 내가 했던 경험을 그냥 같은 사람으로 공유함으로써 그 사람의 뭔가 그 사람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다면 감사하고, 나도 또 그 사람의 경험을 받으면서 얻어지는 것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재밌잖아요. 그런 완전히 다른 것들을 우리가 그 교집합 사이에 들어간다는 게 그 순간에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올해의 목표는, 한동안 작년에 사실 제가 비수기였어요. 저는 성수기 비수기, 인간 성수기 비수기였거든요. 작년 좀 힘들어서 사람도 많이 안 만났고 내면의 시간을 좀 다지는 그런 걸 많이 갖고 왔는데, 병원도 다니고 지금 조금 괜찮아지고, 경제적으로는 아직 팍팍팍팍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뇌가 더 굳기 전에 내가 지금 말랑말랑한 사고를 가져야겠다, 큰일 난다, 나 꼰대 되겠다, 개 꼰대 되겠다라고 좀 약간 위기를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경험하고 공유하고 교류하고 말랑말랑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올해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소한 순간순간 느껴요. 나 지금은 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걸 자꾸 캐치를 하고 주의하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뭐 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그래도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이제 주의하고 덜어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해보는 거죠.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하고도 좀 많이 만나볼 생각이고요. 아니, 이건 적어도 다음 주 넘어서까지는 더 먹으려고 산 건데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1없이 먹고 있네. 2분 안 먹고. 맛있다. 지금 일하는 회사 구내식당 밥이 진짜 맛있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맛있어. 꽤 맛있는데 7,500원이에요. 구내식당이 요즘 가격이 좀 오른 건지
옛날에 비해서, 몇 년 전에 비해서 그 집이 맛있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 값을 내고 그냥 먹습니다. 저녁은 어차피 두 그릇 먹기 때문에 점심을 그냥 밥을 먹어요. 맛있다. 이 더덕이 양념이 기가 막혀. 짤짤지근하긴 한데 뭔가 더덕 구이 그 특유의 감칠맛, 그 단맛이 근데 설탕 단맛이 아니라 이 더덕 그 구이에서 나오는 그런 한 듯한 그 단맛이 나거든요. 진짜 맛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는 기대를 안 했는데 김채도 아삭아삭하니 좋고요. 그래, 일로 와봐. 우리 고양이. 아니 근데 제가 우리 고양이는 가동급식기로 자율배식이고 강아지는 아침 저녁으로 밥을 주거든요. 근데 우리 고양이는 밥을 원래 사료를 남겨서 쌓아놓고 지 먹고 싶을 때 조금씩 먹는데 요즘 집에 오면 사료가 다 비어있는 거야. 밥 사료 그릇이. 강아지가 먹는 거 같아. 아무리 봐도 지 밥도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 고양이 좀 배고파 하나?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근데 분명 얘도 먹긴 먹을 거거든요. 왜냐면 그 사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강지 혼자서 다 먹을 수 없어. 아가씨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 우리 고양이 순하죠? 배때기 만져도 뱃살 만져도 가만히 있는 예쁜 고양이입니다. 아기 때는 하였는데 지금은 시커매졌어요. 강원도에 살아서 그런지 추운 지역에 좀 살아서 그런지 그새 많이 까매졌고요. 제 몸 위에서 잠도 자고 희한한 놈입니다. 냄새 맡아볼래? 그리고 제 먹방을 구경하는 걸 좋아해요. 뭔가 나는 고양이의 생체 팁이야. 나는 우리 고양이가 이렇게 해도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친구가 보더니 꽤 못생겼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도 못생겼다 그러고. 예쁘지 않나? 이렇게 해도 우리 고양이는? 예쁜데? 사람들이 못생겼대 이렇게 하면. 귀여운데. 처음에는 두부김치를 먹으려고 찌개용 두부를 샀는데, 아니 찌개가 아니라 부침 두부를 샀는데 마트에 가니까 찌개 두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드러운 걸 먹어보려고 찌개 두부를 또 사놨거든요. 다음엔 찌개 두부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 봐요. 강아지가 침대에 올라가 있는데 지 혼자 내려갈 수 있으면서 자꾸 내려달라고 땡깡 놓거든요. 근데 내가 밥 먹고 있어서 못 내려주니까 계속 안에서 불쌍한 소리를 냅니다. 아, 궁채가 먹고 싶더라고. 딱 보니까 아 저거 먹어야겠다. 그리고 원래 제가 밥을 진짜 급하게 먹는데
지금은 약간 말하면서 먹느라 천천히 먹는 거거든요. 근데 한동안 다이어트 한다고 엄청 천천히 먹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또 음식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 시기에 유독. 그래서 천천히 먹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맛있는 거 아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밥 먹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 저는 좋아하는 음식 아껴 먹거든요. 허겁지겁 먹으면 강아지들이 고기 같은 거 주면 홀랑 삼켜버리잖아요. 침 그렇게 질질 흘리다가 주면 그냥 홀랑 먹어버린다고. 씹지도 않고. 그러면 그러잖아. 씹고 먹어. 그렇게 해서 맛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랑 똑같아요. 급하게 먹으면 맛은 있지. 근데 즐기지를 못해. 천천히 먹으면 즐기면서 먹을 수 있어. 재밌잖아요. 다음에는 제가 최근에 신천지 당할 뻔했거든요. 그 얘기 해줄게요. 그리고 그 이틀 전에는 아니 그 하루 전에 다단계 당할 뻔했거든요. 그 얘기도 해줄게요. 그게 저번에 얘기했던 전남친 게이설 이야기와 함께 일주일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저번 주에. 그리고 그 몇 주 전에도 굉장한 일이 있었는데 썩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그건 넘어가고. 제가 좋아하는 미용실 갔거든요. 어제 퇴근하고 두 번째 방문인데 이미 처음 갔을 때 쌤들이랑 너무 친해진 거야. 그래서 아, 이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썰을 풀어야겠다 이 쌤들하고. 그래서 가서 머리를 자르는 동안 와다다다다다다 막 얘기를 했어. 굉장히 무슨 일이 많대요. 원래 그렇게 인생의 허들이 높냐고. 대체로 이렇게 살아요. 근데 많이 겪으니까 데미지가 좀 줄었어요. 방어력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들의 공격력은 여전히 높았어. 생각해보면 뭔가 내 방어력이 늘은 것 같아. 이게 약간 근데 궁채가 약간 느타리 버섯 맛이 좀 나요. 그 향이. 그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더. 그래서 그 뭔가 버섯 풍미가 나서 더 맛있다. 대박인 게 제일 그나마 별로인 게 오징어예요. 오징어무침 원래 되게 맛있잖아요. 반찬 중에 이런 밑반찬 중에. 근데 양쪽이 너무 맛있으니까 이것도 맛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워스트야. 엄청나. 다음 주에는 우리 고양이 캣폴도 오고 뭔가 방이 더 꾸며지거든요. 그럼 룸투어 한번 하겠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아이고 예뻐라. 영웅이가 저기서 날 보고 있어. 보나? 얘는 진짜 내 졸졸이라서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고 화장실에 가 있으면 그 앞에 앉아 있어요. 근데 보채진 않아 얘가. 항상 보이는 데 있어. 졸졸. 자다가도 다리 사이에 들어와서 맨날 딱 그 제가 다리를 살짝 벌리고 자거든요. 그럼 그 가운데 들어와서 다리를 틀고 앉아요. 거기서 자. 끌어안고 있으면은 몸통에서 좀 자다가 더우면은 내려가서 자고.
화장실에 이를 보거나 씻고 나오면 문 딱 열잖아요. 밑에 제가 그 호텔식 그 발갈기를 깔아놨어요. 두꺼운 수건으로 된 거. 아이가 발매트를 이것저것 써봤는데 규조토도 써보고 빨아쓰는 규조토도 써보고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그냥 일반 수건도 깔아보고 저 호텔식 그 두툼한 그 사각 수건이 제일 좋아요. 밑에 밀림 방지 되는 거 깔아가지고 그게 안 밀리고 사이즈 적당하고 무릎도 제일 잘 되고 빨아쓸 수 있고 강추. 아무튼 그걸 깔아놨는데 얘가 맨날 거기 가서 앉아있어. 빵 굽고 있어요. 문 딱 열면. 그리고 그 옆에 강아지 앉아있어. 미치겠어 진짜. 제발 화장실이라도 좀 편하게 쓰자. 부담스러워서 살겠냐. 좀 더 맞은편 의자에 앉아있습니다. 삐기야. 반찬 좀 아껴 먹어야겠다. 귀여워. 마지막 한술. 맛있다. 그냥 볶음김치 먹는 것보다 반찬을 먹는 게 훨씬 맛있어. 얘네가 맛있으니까 두부의 감칠맛까지 좋아져. 상호작용이 상당하네.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있지만 속이 요즘 안 좋아 소화가 안 돼서 그래도 두부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부를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추천합니다. 저녁에 반찬 넣고 밥 대신 두부 한모 은근히 많아요. 300g이나 돼서 거의 든든합니다. 아유, 안 집히네. 참자 이제. 아무튼 다들 저 지금 반찬통이 없어서 그냥 담는 거니까 어차피 저밖에 안 먹으니까 더럽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해 주셨다면 감사. 아무튼 오늘 저녁 식사는 이걸로 마치고요. 이거는 비닐 분갈이에 넣을 거예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